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읽고 있는 마이랩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마이랩을 만드신 두 분인데요. 아메하고 만나게 된 거는 17년도부터 만나게 되어서 그 연구를 시작했고요. 아메이가 그 기술 투자를 했고, 그래서 그 모든 기술력이 마이랩에 들어갔고요. 20년 독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남은 이제 17년 동안 다른 회사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이 이 홀자펠 교수님께서 그 업적을 기여하는 이름까지 있는 이 미생물 업계에 거의 이 전 세계 식품 미생물 연합회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이분이 그 학술을 바탕으로 만들게 된 게 마이랩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렇게 제약회사들에서 많이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어, 의학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그런 제품이고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예전에는 그냥 오래 사는 거를 얘기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오래 사는 거를 떠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결핵에 대해서 많이 아팠고 돌아가셨고 그랬는데 정복했어요. 정복했더니 에이즈라는 병이 나와서 또 그것도 막 이거저거 뭐 연구를 통해서 정복을 했고 그다음에 만성질환, 대사질환 그런 것들도 많이 약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복을 했고 이제는 암과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암도 85%나 거의 완치율이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암 빼고는 거의 정복 단계. 조금 있으면 이제 몇 년 안에 정복된다고 하는데, 근데 같은 암에 걸렸어도 누구는 돌아가시고 누구는 완치하시고 그 이유는 반응도에 따라 틀린 거죠. 어떤 분은 그 약이 듣는데 어떤 분은 듣지 않는 거. 그래서 이 반응도를 또 올리는 거, 그거가 이제 앞으로의 숙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팠다가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이렇게 가시는데, 여기에 영역이 돈을 쓰던 영역이 이제 고객이 건강한데 어떻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로 고객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요즘에는 요양원, 요양병원 많잖아요. 10년, 20년 누워 있을 바에 그게 삶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의미 있게 오래 사는 거. 거기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건강의 척도는 예전에만 해도 유전자라고 했어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 내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때 유전이 있냐 없냐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게 이거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둔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 이 빌 클린턴이 대통령일 때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유전자 해독을 이제 할 거다. 이게 인류를 위한 이정표를 마치게 될 거다라고 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유전자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생명 현상은 유전자뿐만 아니라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에 따라 연구가 돼야 된다는 거를 유전자가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됐고, 그래서 보니까 유전자는 사람이 이 초파리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하고 초파리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오래 살고, 그런데, 유전자의 그 개수는 1.5배밖에 안 된다. 하지만 미생물의 가지수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더라. 100배까지. 근데 유전자가 적은 이유는,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유전자가 에너지 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써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대신에 도우미를 넣어줄게. 그게 장내 미생물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종류를 많이 다양하게 집어 넣어서 너희들이 먹고 살 때 그걸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게 하는 이 미생물을 이 100배나 넣어놨던 거고 그래서 인간의 우수한 능력은 유전자의 월등함이 아니라 다양한 미생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다양했었는데 지금 그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에 닿았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유전자가 아니었네?
라고부터 시작된 2014년도에 스탠퍼드한테 이 대학교 의대한테 1천만 원부를 1천만 불을 투자를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환경이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다. 라고 처음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몰랐고 환경에 대해서 뭐가 다른 게 있다. 유전자가 아니다. 라고 해서 연구를 했더니 밝혀낸 게 이 쌍둥이에 대해서 밝히게 된 건데 같은 유전자 다른 결과예요. 같은 유전자인데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몸속에 있는 미생물 차이더라. 같은 유전자라도 누구는 살이 찌고 누구는 약이 듣고 누구는 부작용이 심한 이유는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이었네. 라고 하면서 유전자는 설계도일 뿐이고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설계도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거를 결정하는 조절자 역할이 더 중요하다. 직원을 아무리 뽑아놔도 직원이 일을 안 하면 안 되고 직원 수가 적으면 안 되고 그게 많고 다양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나 다 1세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다 몇 개를 넣지 어떤 걸 넣지 그런 거.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정말 이거는 왜 이렇게 걸리는 걸까? 우울증, 불안증, 인지능 장애, 파킨슨 자폐,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유전자하고는 상관이 있는 거는 10%밖에 안 되는데, 바이옴으로 인한 게 90%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연구를 했더니.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알게 된게 예전에는 이런 병들이 많았지만 이 병들이 줄고 있는 거예요. 류마티스열, A형 간염, 결핵, 유행성 이하 선염, 홍역 이런 것들이 백신, 항생제, 위생 개선으로 인해서 줄지만 또 다른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면역계가 가민해지면서 잘못 반응하는 이런 거, 크론병, 뭐 당뇨, 천식. 이게 그 백신으로 인한 다 바이러스들이, 이 미생물들이 죽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몸이 과민해지면서 질환이 또 다른 질환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초기의 미생물 노출 감소로 인한 마이크로바이옴 변화에 있다라고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보니까 아기들이, 태어날 때 예전에는 제왕절개라는 것도 없었고 항생제라는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생기면서 미생물의 접촉이 이렇게 좀 너무 준 거죠. 엄마 뱃속에서는 무균이었다가 나올 때, 나오면서 그 미생물에 의해서 샤워를 받아야 되는데, 샤워를 받았다 하더라도 항생제를 너무 어릴 때부터 맞게 되니까 그 미생물이 확 줄어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미생물이 교육을 받는데 그게 줄어들고, 그래서 16세까지 마이크로바이옴이 평생 쓸 그 면역계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한 거죠. 교육도 못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마이랩을 알게 된 다른 나라 아메이 임원들이 이거를 지금 그 자녀들의 그 분변을 우리나라로 보내고 있대요. 그 페덱스를 통해서 왜냐면 16세 이하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주면 평생 면역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배달료만 해도 100만 원이 넘는데 그렇게 지금 열심히 우리나라로 보내오고 있던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 다양해지고 그러면 어떤 게 도움이 되나 봤더니 일단 다양하고 안 다양하고는 특정 균이 많이 변화했고요. 대사선물이 그래서 바뀌었고요. 식습관이나 비만이나 유전이나 약물 등이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몸이 굉장히 우리 몸속의 다양성이나 유전자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포만감도 주니까 포만감을 못 느끼니까 더 먹죠. 그리고 지방간이 합성이 증가하게 되니까 염증 생기고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이런 병들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런 병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갔을 때 제일 앞에 이 균이 많이 90% 이상이 이 균하고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연관이 있더라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찾은 게 똥이었던 거죠. 똥캡슐. 이게 과연 답일까요? 분변을 최초로 만들어 복용하는 치료법이 FDA가 승인을 했고, 근데 이게 한 번 시술이 600만 원이래요. 근데 이렇게 똥캡슐이 시작되었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이 HM 파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것도 가지만 나쁜 것도 가니까, 네,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어떻게 하면 그 좋은 것만 이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장기 이식은 부작용이 심하지만 미생물, 그것도 좋은 미생물 이식은 부작용이 없잖아요. 그냥 걔가 듣고 안 듣고 그 차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내 몸에 많다는 거는 제약회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취를 우리가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하면 미생물이 있어야 이렇게 어, 대사를 해서 대사체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내 몸에서 그거를 물질로 바꿔서 여기저기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생물이 다양하지가 않으면 이 대사체도 나오지들 못하고 쪼개지 못하니까 내 몸에서 흡수도 못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인간은 스스로 분해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17, 탄수화물은 17밖에 안 되고 식이섬유는 한 개도 분해를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효율적인 식사법이 식이섬유를 먼저 먹잖아요. 그러면 식이섬유를 우리 미생물들이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 붙어요. 붙어서 막 쪼개는데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는 동안에 다음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쪼개지 못한 탄수화물은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죠. 흡수를 못하고. 그래서 식이섬유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으면 탄수화물이 내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다 거기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인 식사법은 이렇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달달한 거나 그런 걸 먼저 먹죠. 그래서 다 혈당을 팍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별로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이 흡수할 수 있는 그 소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건 1m밖에 안 되는데 그 7m 정도가 소장이잖아요. 흡수할 수 있는 건 1m밖에 안 되니까 고기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먼저 먹어서 예를 들어 거친 음식을 먼저 먹어서 미생물을 거기 달라붙게 있게 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걸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개인 간의 마이크로바이옴 차이를 이제 반응하는 사람과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을 했는데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반응하고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고 근데 같은 이 개인 맞춤형 이걸 먹어도 식품을 먹어도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고 저도 소비자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내가 몇 년 동안 이거 더블 X를 먹었는데 뭐 골다공증도 걸리고 뭐 어디도 아프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안 먹었으면 더 했을 텐데 어쨌든 그분의 반응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드시다가 또 안 드셔가지고 이 미생물을 다양하게 해놓으면 훨씬 흡수율이 좋아진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비반응군일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좋은 거를 먹기만 하면 소용이 없고 그거를 쪼개서 내 몸속에 피해까지 혈액에까지 가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반응군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일이다. 라고 해서 이분이 그 면역에 대해서는 계속 이분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중요하나, 그래서 유산균 섭취가 중요한데, 장하고도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장내 미생물은 조화도 중요하고 다양성도 중요하다. 건강이네.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이거 먹으면 돼. 유산균 먹으면 돼. 그래서 지금은 조화와 다양성. 왜냐하면 종류만 2,000종이고 수는 30쪽이기 때문에 얘가 다양하면 직원이 그만큼 많고 직원이 하는 일들이 맨날 다 뭐 똑같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얘는 붙이고 쟤는 더하고 얘는 자르고 그런 애들이 골고루 들어있게 하는 게 우리가 우리 몸속에 이 마이크로바이옴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해서 건강한 사람의 거를 나한테 집어넣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다양성을 키우는 거를 연구를 엄청나게 하는데 의외로 이거를 다른 데서는 이렇게 미국 국립보건원도 그거를 완벽하게 답을 찾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거 인삼도 흡수가 사람은 적고요. 그 홍삼도 70%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석류 같은 경우도 35%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누구는 갱년기가 심하고 누구는 안 심하고 석류를 먹건 안 먹건 내 몸속에 이거 유로리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다양한 미생물이 분해되는 거를 거듭할 때 내 몸속에 안전한 제약회사가 많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걸 먹어도 내 몸속으로 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초파리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그래서 아마존 사람과 미국 사람을 봤을 때 다양성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더라. 어느 정도 3배 이상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1세대는 다 할 줄 아는데 2세대와 이 대사체를 만들고 그걸 다 합친 거를 할 수 있는 데는 마이랩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다 하고 싶어도 20년, 앞으로 17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에 가깝잖아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독점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피마스 기술이란 게 내가 분변을 보내면 그 분변을 가지고 6개로 복제를 뜨는 건데 이게 피마스 특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피마스 특허를 안 갖고 있으면 내가 분변을 보내서 검사하고 그거 결과를 또 보고 그거를 1년 동안 12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얘 결과가 나오게 되기까지 금액 또한 어마어마할 거고 이게 그래서 굉장하다는 거죠. 짧은 이 시간 내에 4주 안에 나의 딱 맞춤을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기술력을 아메이가 투자를 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예전엔 있었는데 이게 80만 원 정도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8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80만 원이면 안 하겠죠. 하지만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22만 원에 할 수 있다는 거고 임상 실험을 했더니 82.45%가 개선이 됐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 70%면 너무 잘 됐다 이거 성공하겠다. 네, 다양성과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증가하는 게 근데 81% 정도인데 그래도 효과가 없는 몇 분이 계시거든요. 부족하신 분들은 이미 너무 퍼포먼스가 좋은 분들 아니면 환경이 계속 이걸 먹으면서도 인스턴트 계속 먹고 약 계속 먹고 이런 분들은 여기 81% 밖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대사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사체는 밖에서 절대로 넣을 수가 없고요. 이 미생물만이 몸속에서 하루 10g을 생산해 낼 수가 있어요. 은행 냄새가 난다고 하죠. 이거를 우리가 이 미생물을 키워 놓으면 이 미생물이 알아서 하루에 10g씩 따박따박 만들어서 내 몸속에서 유익한 일을 하는데 얘네들이 왜 그 뷰티리산인가? 그 중에 제일은 뷰티리산인데, 뷰티리산 하는 일이 이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데는 최고라는 거예요. 이 장내, 이게 뷰티리산이 부족할 때 장 누수가 생기고, 그리고 독소나 항원이나 혈류에 유입하고, 면역력이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이 환경 자체가 완전히 나빠지는데, 그거를 충분하게 뷰티리산을 먹어줬을 때, 이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근데 먹어주는 게 아니고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나온 게 이렇게 이 수치가 나오잖아요. 뷰티르산 수치가 높다, 유사하다, 낮다. 예, 이렇게 봤을 때, 나는 낮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이 위로 올리는 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오는데 얘가 어느 정도 미치냐면 비만하고 연관 있고 신경, 항염, 항암, 면역, 대사. 이런 데 다 연관이 있는 게 뷰티리산인 거죠. 이 뷰티리산은 단순하게 단세지방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하는 일이 많아서 그, 그 이상의 전신적으로 대사, 면역, 뇌기능까지 조율하는 핵심 신호 분자라고 할 수 있어서 따로 빼서 얘 수치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은 노화가 될 때 계속 얘가 바뀌어요, 이렇게. 예, 이거 바뀌는 거를 장내 미생물 관리가 그래서 오래 그
저기 사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그 단순하게 드시지만 그분의 보면 21명의 할머니들의 그 미생물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를 찾았대요. 그래서 그것만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나이는 있으신데 그 미생물이 어마어마하게 좋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술을 드시건 담배를 피시건 너무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는 거죠. 그거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한테까지 또 좋은 게 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게 WX가 듣고 안 듣고 그거를 연구를 한 지가 좀 꽤 됐는데 다양성이 높은지와 낮은지가 똑같은 비타민을 먹었을 때 높은지는 이렇게 체지방 감소하고 우리가 원하는 효능이 나오는 거죠. 근데 다양성이 낮은 애들은 이렇게 아무리 먹어도 체지방은 떨어지지 않고 면역력도 계속 별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 몸속에 흡수할 수 있게 연구하고 있는 게 칼슘이 흡수가 잘 되게 지금 그거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나온 첫 번째가 어, 단백질의 분해를 잘하는 그 미생물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은 게 바로 요 엔자임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싸워서 1년 동안 싸워서 나온 게 엔자임 바이옴인데 얘는 밤늦게 뭔 걸 먹고 자도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가스도 안 차고 그냥 멀쩡한 사람들, 그 사람들 미생물을 여기 안에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스가 엄청 찼었는데 지금은 좀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가스가 덜 차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하루에 2개씩 꼭 먹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을 저한테 이식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게 뷰티레이트를 내 몸속에 계속 집어넣고 있다. 염증 억제, 면역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그 균이 봤더니 얘가 효소 요거예요. HEM 20701. 얘가 그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그 미생물을 여기 안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연구를 했더니 훨씬 더 몸속에서 그 흡수력이나 분해력이나 그런 것들이 훨씬 편안하게 내 몸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분해 능력을 시험을 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거. 그래서 발효나 특허 이런 것들을 같이 넣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식을 한 첫 번째 제품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패러다임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삶의 질을 바꿔주는, 예전에는 그냥 제약회사가 약 팔고 그러면 끝났어요. 근데, 근데 예방은 전혀 뭐 예방에 대해서 얘기조차도 하지도 않았죠. 근데 앞으로는 바이오고 헬스케어인데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삶의 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더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쪽 연구가 훨씬 더 활발할 거고, 연구를 계속해서 지금은 10만 8천 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는 거. 우리는 뉴트리라이트를 갖고 있죠? 그리고 기술력도 있죠?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가지고 충분히 제일 앞에 갈 수 있고 3년 반 만에 개인 맞춤형 시장을 55%를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거의 10몇 년에 걸쳐서도 이거밖에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진짜 이제 일본에서도 출시하고 뭐 다른 나라에서 출시하고 하면 그게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면 어마어마하게 글로벌 아메이는 이 개인 맞춤 시장에서 완전 선두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3년 전부터 그것도, 연구를 해서 지금 요번에 저게 나온 건데,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하버드 의대하고 공동 연구를 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력 글로벌 수준을 인정을 받았고, 이거를 활용한 질병 진단 및 맞춤 치료 솔루션 개발, 발판 마련, 그리고 앞으로 헬스케어까지 기대를 한다고 3년간 연구를 해서, 좋아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의대하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가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건강의 척도는 예전에는 어휴, 뭐, 엄마가 아파서 그래, 아빠가 아파서 그래,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요. 그건 다 10%밖에 안 되고, 환경, 그런 사람이 저녁 늦게까지 먹고, 뭐 더 먹고, 아니면 뭐 잠 못 자고,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쌍둥이도 또 다르니까,
마이크로바이옴까지 정복을 해야 그래야지 이 세 가지. 근데 아메이는 유전자는 할 수 없어요. 부모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웰리스가 환경을 바꿔줄 거고요. 이 마이랩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줄 거예요. 근데 여기다 두 개 플러스를 하고 싶은데 이 플러스를 하면 정말 건강하게 유지하다가 정말 9988 234, 234도 아니죠. 더 길게 120, 234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고 개인 맞춤형 시장 27년도를 예견을 한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봤더니 여기가 다 뭐 앞으로 개인 맞춤형 시장이 27년 내년이죠? 어떻게 될까 봤는데 제일 영향력이 높은 거죠. 영향력과 제품 확장성이 모두 강한 이 스타 그룹인데 이 두 번째가 독일인데 독일의 제약회사 제일 큰 회사래요. 여긴 네덜란드로 제일 큰 회사. 그거보다도 더 큰 게 개인 맞춤 시장에 있어서 제품이 우리는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바탕으로 여기에 지금 데이터까지 어마어마하게 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은 어 이제 우리가 이 말씀하셨잖아요. 유튜브의 시장은 우리가 투자 놓쳤어요. 그쵸? 쿠팡도 놓쳤어요. 하지만 더 큰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열심히 하고 있고 알리고 있다 보면은 그냥 그 선두에 같이 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그쵸? 플랫폼과 제품과 데이터 유통이 동시에 갖고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데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있어서 밖에 토네이도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안에서 열심히 알리다 보면은, 그냥 술술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헬스케어는 우리가 장악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장이 전부다라는 거를 이제야 알고 다 연구할 때 우리는 이미 앞서가고 있다는 거고요. 저의